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 빅로컬 빅펄스에서는 2020년 1월 2일날 토요일이었죠. KBS 시사기획창에서 다룬 당신의 민주주의는 진짜인가요?의 유튜브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유튜브와 관련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진 우리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더 보태서 유튜브 알고리즘과 백종원의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치니까 이번에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에 유튜브 거품에 갇혔어요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짧은 그 동영상 클립으로 6분짜리로 유튜브에 벌써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시사기획 창에서 했던 다른 이제 동영상들이 또 올라와 있고요. 또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동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시설기획 창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동영상들의 연결망, 다시 말해서 유튜브에서 내가 특정 동영상을 보고 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동영상들이 어떠한 것들이 주로 유튜브에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나서 어떠한 댓글을 달고 있는지, 댓글을 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또한 댓글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했는 내용을 다시 뭐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은 KBS 시사기획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이고 또 계산을 하는 여러 규칙들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계산은 왜 하느냐? 바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작동의 과정이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 기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작동을 한 과정으로서 계산을 하는 절차, 계산을 하는 여러한 규칙들의 집합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제 알고리즘에서 좀 더 쉽게 이야기했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지시사항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이렇게 like a recipe 해놨습니다. recip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리법이잖아요. 우리가 요리법이 있어야지 어떠한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레시피와 같은 것이 알고리즘이다라고 했죠. 레시피에는 뭐가 있죠? 하나하나 단계별로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그렇죠?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하나의 단계들, 하나하나의 단계들의 어떤 절차들이다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접근하는 세 가지의 학문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입장은 알고리즘의 최적화 혹은 알고리즘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접근이죠. 그래서 알고리즘 옵티미제이션 혹은 알고리즘 피저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 제품, 디지털 제품, 온라인 서비스들의 이용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맞춤화된, 그래서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빨리 찾아줄 수 있고요. 또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와 또한 메뉴들을 찾아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최적화, 적합성 접근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우리가
편향성 접근이라고 해서요. 바이어스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리즘이 특정한 논리를 너무나 강조를 해서 특정한 논리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편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편향성 접근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접근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 가능한지, 알고리즘을 우리가 얼마만큼 투명한지, 개방한지를 결정하는 그런 규제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크게 세 가지의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optimization 혹은 feasibility 해서 최적화, 적합성 접근 방법이 있고요. 둘째, 바이어스빌리티 해서 편향성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편향성 접근 방법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특정한 동영상을 보게 되는 시청자들이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견해나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동영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해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편향성 접근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의제가 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블랙박스화 되어 있으니까 블랙박스화 되어 있다는 것은 뭐죠? 바로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알고리즘을 만든 기업만이 가지고 있고 또 알고리즘을 만든 기업은 그것을 기밀성이라는 이름하에서 그것이 폐쇄성과 독점성에 대한 법제도적인 지위를 또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들도 충분히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나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설명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설명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화하는 규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explainability와 함께 해석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개의 또 엄밀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엄밀한 차이보다는 개방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데요. 이 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optimization하고 biasability에서는 어떠한 점을 중요시 여기느냐? 알고리즘을 작동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engagement, 관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거죠. 내가 좋아요 하거나 내가 구독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댓글을 달거나 혹은 내 친구가 좋아요 하거나 내 친구가 구독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내 친구가 또 많이 보고 있거나 내가 또한 많이 시청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특정한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특정한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게이지먼트죠. 두 번째는 하재성입니다. 하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관여하고 있는 것에 보다는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는 것, 뉴스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뉴스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어떠한 카테고리 요리를 일단 보여줘, 혹은 나는 자동차를 보여줘 라고 먼저 화제도 일시적 감시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도와 일시적 관심사. 그래서 크게 알고리즘은 두 가지의 작동 방식을 하는데요. 소셜 미디어도 예컨대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토피컬러티, 화제도라든가 일시적 감심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검색 엔진이나 포토이드도 토피컬리티, 화제도나 일시적 관심서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게이지먼트, 관여도라든가 참여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페이스북도 인게이지먼트나 관여도 참여를 높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인게이지먼트와 토피컬빌리티를 두 가지를 다 중요시 여기지만은 두 개를 적절하게 이제 믹스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적인 작동 방식에서 그것이 다 근데 다 블랙박스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방하고 설명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레시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레시피라면 우리 백종원 씨가 이제 레시피를 공개를 해서 그다음에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소셜 미디어, 이런 SNS 해설들도 알고리즘을 만약에 공개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방식도 알고 그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또한 그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들한테 맞춤화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좋을 듯도 한데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 크게는 또한 온라인 기업들 혹은 디지털 기업들은 승자 독점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승자 독점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면 그것은 곧 그렇죠.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레시피를 공개를 해야 되냐, 혹은 승자 독점의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냐, 이것은 계속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